야심차게 과의 예산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학과장면서 마지막으로 예산 탕진을 하는 또 다른 초청 특강이고요.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이 좀 줄었죠. 한 학기 동안에. 뭐 대부분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위를 받으시고 잠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금방 취업하셔서 지금 이제 본연의 활동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허지원 교수님 소개를 드리면 일단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등학교로 어디 나오신 거죠? 중학교 서울 경기. 강동구 나오신 거죠? 네. 다음은 이제 고대 심리학과 아니고 인문학. 네, 저희 학부를 뽑아서 인문학부에서 학점으로 컷해서 심리학과. 당시 이제 인문학부에서 거의 최상위 등급을 받아야 심리학과를 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죠.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잠시 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던 그 몇 년의 시대에 들어왔던 심리학과를 들어오셨고요. 별도의 이제 다른 부전공 같은 거 거의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동대학교 대학원의 임상 및 상담 심리학 과정에 이제 진학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교를 역임하시고 유명한 사람들이 역임하는 도화사 조교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역임하신 뒤에 이제 수련을 받으시게 되고요. 수련을 고대 안산병원에서 임상심리 전문 수련을 받으시고 수련을 마치시고 동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으시고 서울대 뇌인지과에 지원을 당시 이제 막 생기는 과에 지원을 해서 상당히 그 큰 위험과 또 기회를 이제 동시에 가지면서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최고의 회심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이유로 서울대에 돈을 퍼주는 프로젝트였었죠. 그래가지고 당시 교수님 전화하시더니 이게 생겼다 가라. MB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서울대와 고대에만 정말 엄청난 양의 돈을 퍼줬어요. 그래서 고학교가 MRI를 사들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학과에서. 학과에서 MRI를 사들이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이제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4대강에 쓰는 돈의 약 1000분의 1을 썼죠. 4대강에 쓴 돈에 비하면 MRI 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험한 큰 가격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졌던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일기 졸업생은 맞아요. 일기 졸업생 첫 번째로 하시고 나오셨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이 이제 방황하게 돼요. 이렇게 특수과정이라는 게 이후의 진로가 참 사실 좀 애매한데 바로 아주 전략적으로 심리학계로 돌아오셔서 무상심리학 안에서 맹활약을 하시면서 이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로 가시게 됩니다. 교수님이 가라고 했죠. 심리학과로 빨리. 빨리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뇌인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앙대 심리학과에 자리를 잡으시고 현재 이제 평생 중앙대 심리학과에서 뼈를 묻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허지원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진짜 보기보기마다 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셔갖고 좀 잘 갔던 것 같고요. 최 교수님하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진짜 존경하는 오늘은 어빌리테이션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학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보다는 인공지능 기반 심리 치료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심리 치료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던 시대인데 정신과 MD들이 지금 저희가 심리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도의 분노감이 좀 커져갖고 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 왜 상담사들이 치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자꾸 하냐. 그래서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심리 치료가 아니라 그냥 심리 상담이다.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걸 알아서 그게 이제 이분들의 영유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치료라는 단어 자체에 엄청나게 큰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전략적으로 어디를 가면 치료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서 열받게 하려고 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면접 보실 때는 MD들한테 잘 보일 자리에서는 치료라는 단어를 안 쓰셔야 됩니다. 열받게 하려고 하면 치료를 쓰시면 됩니다. 짧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길게 하면 싫어하신다고 들어왔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그 연구 소개 드리면서 이제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5년짜리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서지능과 감성지능, 감정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우리가 감성지능, 정서지능이라고 하면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크게는 메이어 앤 셀로비의 그 전제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정서를 식별하는 것, 정서 촉진하는 것. 정서 식별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트럴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뭐 화가 났다고 느낀다든가 기쁜 표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혼자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아이덴티파잉 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이모션 퍼셉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정서 촉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서 촉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슬픈 글을 지금부터 쓸 예정이면은 슬픈 분위기에 빠져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를 이용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서 촉진 중에 하나고요. 정서 처리의 경우에는 컨트롤하고 이모션을 컨트롤하거나 레귤레이션 하거나 매니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서 이해 같은 경우에는 저 영화는 슬픈 영화 남들이 이제 저 영화를 보고 왜 웃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서 이해하고 정서 식별을 조금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정서 이해를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고요. 최근의 연구의 흐름과 한계점은 뭐냐면은 의외로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는 안면 정서 인식 네트워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밝혀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하는 건 사실은 조금 좀 푸어 상태이긴 합니다. 오죽하면 100가지 정서적 얼굴 표정 인식에 대한 기능적 영역을 다 이미 확인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얼굴 표정과 관련된 정서, 영상과 관련된 정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혼용되어 있는 그 영역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논문으로 다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 논문도 벌써 나와 있어서 우리가 정서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런 뇌 영역과 이런 인지 기능 예를 들어서 워킹 메모리도 필요하고 내성 감각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서적 지식이나 평가에 대한 영역들 주로 이제 전두엽 기능하고 측두엽하고 이렇게 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바디라는 요거 리스폰스와 관련돼서도 요거를 이니비션을 할지 그리고 몸을 어떻게 체화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TPJ나 BLPC 이런 영역들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이미 정서 식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상 연구까지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정서 이해나 이제 정서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정서지능이 높다고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화났는지 기쁜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정서지능이 높다고 보통들 오해를 하시는데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서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확인하는지가 정서지능의 단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더라이트 퍼스널리티인데 보더라이트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다른 사람 정서를 잘 파악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보고 마음을 읽기 이런 과제 있잖아요. 리딩 더 마인드 아이스 이거를 해보면 보더라인들이 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레귤레이션을 못하는 거고 통제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서적 지능이 높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낮다고 하기도 애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IT 관련된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자면 이모션 퍼셉션과 관련돼서도 이미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펙티바라고 해서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상표나 로고나 상품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을 읽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요. 무디스도 거의 비슷하고요. 페퍼는 이제 로봇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카이로스는 상담도 조금 하려고 하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이나 연구의 그 단계는 이모션 퍼셉션 관련해서는 요 경지에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약간 이제 조금 많이 포화적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옥스포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진만 업로드를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무슨 표정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하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썼던 건 이런 거예요. 이분은 존 내쉬라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이제 그 모델이 됐었던 스키조프레니아 발병에서 노벨상 받은 분이죠. 게임 일요리 상시에 하셨고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상 받고 돌아가시던 중에 뒷길로 와이프분과 같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표정을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요. 이분의 표정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99%로 뉴트럴로 파악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분이 지금 블런티드 되어 있고 플랫 어펙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정서가 지금 약간 미묘하게 스키조프레니아 스펙트럼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미묘한 판단이 안 돼서 여기 이제 과제로 하나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멘탈 디소더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의 표정들, 뭐 스키조프레니아 근데 이 문제가 초상권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를 동의를 했다가 또 철회를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거를 하기도 할 거지만 이게 또 다른 이 과제의 파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이랑 대화를 하면 나 못생겼지 이러면은 아니에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줘 그러면 왜 뭐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나 좀 위로해줘 검색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미국 시리는 더 반응을 잘해요. 근데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조금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서 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심리학 개론이나 이런 데서 듣는 디스플레이 룰인데 얘네들이 디스플레이 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속여야 되거나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거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 정서를 조금 숨기는 것 그리고 어떤 때 드러내는 것 이런 게 이제 디스플레이 룰인데 얘네가 디스플레이 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테이라고 하는 챗봇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6년인가 15년인가 냈다가 반나절 만에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는데 트위터 트롤들이 몰려들어서 얘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정보들을 토대로 정체성을 형성을 하도록 만든 인공지능 챗봇이었는데 트위터 트롤들이 나쁜 놈들이 붙어갖고는 계속 온갖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얘기들을 퍼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반나절 만에 그 나치주의자인 아이덴티티로 재탄생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순수했던 애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나를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무색인종에 대한 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약과고요. 그 트윗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서비스 중단 직전에 캡처를 다 떠놓고 있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성희롱. 그러니까 여자 프사가 이렇게 있으면 사진이 있으면은 일단은 너무 더러운 수준의 성희롱적인 얘기를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는 그냥 사람이 해도 나가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또 나가있죠. 그래서 이게 흡수가 그렇게 빠른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과하고 이래서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AI의 인격체입니다. 말하자면 연두색은 뭐냐면은 사과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얘네들한테 최대 사과를 많이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 처음에 사과가 넉넉할 때는 천천히 서로 양보하면서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노란색이 뭐냐면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면서 격렬하게 그 프루트 게더링 게임에 너무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성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 먼저 먹어 하는 디스플레이 룰 자체가 얘네들이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런 예의범절 이런 게 도대체가 없다는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랄리티라고 할 때 윤리성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윤리성이 발달하는데, 하나는 슈퍼에고죠.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AI한테 엄격한 아버지가 있을 리 없고, 거트 필링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내장기관에 뭔가 그런 움직임이 말하자면 있어줘야 되는데, 치받치는 느낌이 있어서 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또 사실은 AI한테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모듈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컴퓨터공학부 계시는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갑자기 시작이 됐었던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1세부 교수님하고 3세부 교수님하고 요새 싸워갖고 서로 말을 안 해서 죽겠고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김건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어갖고 카카오 인공지능과 삼성 인공지능에서 거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교수님인데, 지갑을 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갑 열 때마다 연구비 카드들이 20개 정도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법인 카드들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데, 이분이 약간 녹화하고 있군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죠. 먹는 걸 좋아하셔야 맛있는 걸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본인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모듈 개발하신 건 김건희 교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성지능의 효율성 지수라는 거를 혼자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서 식별은 아까 보더라인드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정서 식별은 무지무지 잘해요. 근데 얘가 정서 조절 자체를 조금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 요구를 취해서 인덱스 값이 조금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대신 정서 식별도 너무 잘하고 정서 조절도 되게 잘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고, 둘 다 뭐 못하고 엉망진창이면 훨씬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둘간을 조금 다 아우르는 감성지능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야 되나고요. 또 하나 과제는 뭐냐면은 얼티메이터 게임이라고 하는 걸 조금 변형을 했는데, 얼티메이터 게임은 이제 혹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 언제든지 일단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사실은 원래 이 사람 돈이 아니에요. 실험자가 이제 주고 가죠. 자, 10만 원 드릴 테니까 알아서 나눠 가지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을 혼자 가질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고 나누라고 하면요, 선생님들 얼마나 나눠주세요? 보통은 반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일부러 실험적으로 9만 원을 다 주기도 하고 5만 원만 주기도 하고 5천 원만 주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은 딱 받았는데 기분이 내가 나빠요. 왜 5천 원밖에 안 주지? 그럼 이 판을 다 나가리를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이 나가리를 만들면 얘도 9만 5천 원을 못 받습니다. 아주 그냥 엿을 먹일 수가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알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되게 조심스럽게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을 연기자를 써서 그냥 짜고 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건데, 이 사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과외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사람이 주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컴퓨터가 주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돈을 10만 원 중에서 딱 만 원만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은 별로 안 나빠요. 왜냐하면 컴퓨터니까 공평하게 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합리성에 이견을 안 납니다.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사실은 AI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무섭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에는 수긍할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다른 연구는 오늘 얼티메이터 게임 얘기가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돈을 줬을 때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꾸역꾸역 돈을 다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몰수패를 이거를 나가리를 안 만들고 다 돈을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가리를 만들면 자기도 못 받으니까 그러느니 5,000원이라도 챙기자는 팀들이 누구냐면 보더라이프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성 성격 장애 분들이 이렇게 계산에 좀 약점, 되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몰수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이제 그게 보통의 전통적인 얼티메이터 게임이고요.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몰수패를 아예 나가리를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알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임의의 인센티브를 다른 데서 따와서 이 사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태도가 달라지겠죠. 나가리를 시킬 수도 있지만 뭐든지 인센티브를 어떻게든 받아야 되니까 매 판마다 되게 고마워하는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이 룰이죠 사실은. 나한테 얻을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좀 부신부신 거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부신거릴 때마다 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이제 정서를 이니비션을 하려고는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측정을 할 예정이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하신 거는 뭐냐면 감성지능 증지 프로그램을 버추얼 리얼리티로 만들 거긴 합니다. 그래서 VR 이거를 가상현실 요거를 끼고 앞에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서 참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이 VR 기반 감성지능 형상 게임은 물론 이제 VR 이 안경을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이 사람 표정이 잘 안 읽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새 VR 글래스에 얼굴 근육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날 때나 아니면 기쁠 때 움직이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앞에서 진짜 막 화내는 게 3D로 이렇게 막 주어질 때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따로 수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를 좀 참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들어갈 치료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맞춤형 게임 모듈을 선택을 할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더 잘 맞을 거예요. 얘가 막 앞에서 화를 내고 있으면 나한테 왜 화를 내지? 얼른 주의를 분산시켜야지 하면서 딴 생각하거나 멍 때리거나 있는 사람을 구경하거나 하면서 일부러 이쪽으로 주의를 안 쏠리게 하는 걸 연습시킬 거고요. 혹은 코그니티브 리어프레이저를 하게 만들어서 2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재평정을 해서 자기 정서를 좀 누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로 조금 실감나게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기술들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워봇인데요. 링크가 안 걸리네. 워봇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워봇이라고 치시면 이 인공지능하고 24시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다 보면 열이 받아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일부러 해봤거든요. 서비스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치시면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분이 우울해. 우울한 건 당신에게 어떤 뜻인가요? 당신 막 기분이 처진다고 기분이 처지시는군요. 뭐 어떻게 처지시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영만 하거나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고요. 뭐 직면, 명료와 해석 이런 걸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워봇이 요새 한창 떴던 게 뭐냐면은 너무나 유명한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업체에 합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연구 결과로 나오기로도 효과가 있다고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얘 맞춤형식으로 되게 잘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얘가 알아듣게끔 잘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인공지능 입장까지 생각해서 하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상용화 되기까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여담으로 언어학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인공지능의 발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구글 트랜슬레이터 쓰시죠? 번역기.
구글 번역기 쓰실 때 처음 쓰실 때와 지금 쓰실 때의 차이를 보시면 차이를 잠깐 보시면 지금 쓰실 때는 인공지능이 알아듣게끔 선생님들이 한국말을 잘 쓰시죠. 번역이 잘 나오게끔. 그 너무 긴 문장 안 쓰시고 짧은 문장 간단하게 쓰시고 그 형용사도 어려운 형용사 안 쓰고 되게 간단한 형용사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모든 문화들이 그 언어들이 개성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장 구조와 단어만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와 한국,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해봤을 때 형용사의 양의 차이가 영어가 한 3배 정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형용사가 적은데 지금도 더더욱이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듣게끔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가 선생님들 때에는 별로 안 심각한데요. 이제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쉽게 하기 시작한 인재 출생하는 애들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너무 많게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생하는 애들 같은 경우 실제로 한국어를 유려하게 되게 아주 기민하고 세밀하게 언어를 다루는 능력이 퇴화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언어학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워벗은 아무튼 나중에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 틸트 브러쉬가 소리가 나나요? 맞나요? 소리가 뭐 아주 중요한 아니지? 네, 그냥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말을 안 돼. 이게 이게 이제 틴트 브러쉬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3D 브러쉬입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써갖고 자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이거 얼마 안 해요. 몇만 원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가 한 60만 원이고 요거는 몇만 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저거 써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뭘 그리고 있는지는 다 이제 다른 화면에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산업계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쓸 수가 있고, 왜냐면 건축이라든지 아까 의상 디자인 같은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그 구글 틸트 브러쉬에서 실제로 메타기스로도 있는 무더라인한테도 이걸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폭식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폭식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래서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려서 X표 치고, 그리고 이제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는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그린 거고 안 된다고 이제 X표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죠.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잘 운용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안락하게 있을 만한 장소를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한 공간에서 이제 혹시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스리고 이런 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어디선가 연구를 하고는 있겠죠.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다 마는 거를 요거는 2개를 지금 넣지를 못했는데
요게 이제 그 화상 입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화상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